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못 올렸어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집 한 채 지어본 게 다고 이쪽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제 경험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작은 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집 지을 때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 뭐 똑같은 레퍼런스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생각이 들긴 해서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시작을 했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애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잊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냥 경험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한동안 영상 올리지 못했어요. 그 전에도 일이 많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미 이게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좀 라이트하게 좀 영상을 올릴게요, 앞으로는. 기존에는 나름 자료 같은 것도 준비하고, 제가 집 지은 지가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가물가물해가지고 자료도 많이 찾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되게 형편없는 영상이긴 했지만 나름 근거 자료를 찾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앞으로 좀 시간 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집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좀 영상보다는 사진 위주로 해서, 기존에 저희 아내가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 놨거든요, 작업 과정을. 아주 영상 편집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런 식으로 그냥 타블렛에서 사진 같은 걸 놓고 간단하게 제가 집 지은 그 경험을 좀 설명을 해드린 걸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뭐 기존에도 좀 형편없는 영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형편없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자, 형편없는 영상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레임이 네 번째인데, 장선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장선에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2층이나 3층 그런 바닥 장선이 있을 때고, 비슷한 케이스로 천장, 석가래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은 바닥 장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 장선은 물론 단층으로 지으시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다락을 지었기 때문에 다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음, 다락,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계륵 같은 그런 거예요. 제 경험은 그래요. 왜냐면 어, 여름이나 겨울에는 덥고 춥고 이렇습니다. 물론 난방을 한다면 상관없죠. 냉방을 한다면.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덥고 추워요. 다만 이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름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여름에는 1층이 덜 덥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1층은 덜 추워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천장 장선에, 다락 장선에 단열재를 잘 넣어야겠죠. 단열재를 잘 넣어서 단열만 잘 시킨다면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다락을 올라왔을 때는 냉난방 하지 않을 경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지만 반대로 1층이 다락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덜 덥고 덜 추울 수 있다 라는 거가 굉장히 또 메리트가 돼요. 이 장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게 이 다락은 면적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죠. 그러니까 창고나 이런 개념으로 쓰실 거라면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창고로 쓰신다면 추천드리고 싶고, 다만 실거주 목적이시라면은 냉난방기를 설치하셔야 될 거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1등급 단열재를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을 했거든요. 천정에 지붕 단열 작업을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 짓는 과정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고 한다면 저는 아마 지붕 단열재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고, 또 제가 사용했던 게 따갑지 않은 그런 그라스로 쓴 게 아니라, 저는 자립식 그라스 울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단단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걔는 굉장히 따가워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겨울엔 굉장히 춥고 여름엔 굉장히 덥습니다. 저희가 2층에만 에어컨 설치해가지고 2층에는 겨울에 저는 안 올라와요. 아니, 여름에는 안 올라와요. 그 정도로 더워서. 하여튼 그렇다는 거, 전 다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 다락이 이렇게 나름 써먹을 때가 있다. 그리고 다락이나 2층 장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했고, 스팬 탭을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스팬 탭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실 줄 아셔야 되고,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간단한 거라서 본인이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스팬을,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스스로 셀프 집짓기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 과정에서 설계해서 이 스팬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거실은, 이 밑으로 살짝 내려갈게요. 보통 거실은 이렇게 넓게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어떠한 벽도 없습니다. 내벽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침실, 저희 집 이게 공간인데, 여기 지금 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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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벽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스팬 테이블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장선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선을 이 방향으로 놓을 것이냐 혹은 이 방향으로 놓을 것이냐에 따라 스팬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는 중간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선을 이렇게 놔도 장선의 스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왜? 장선 길이는 요만큼이니까요. 실제로 이 긴 장선을 쓴다고 해도 장선이 하중을 부담하는 건 요만큼만 부담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밑에서 잡아주니까, 벽체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잡아주니까 스팬이 장선이 부담해야 될 스팬 길이가 짧아도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스팬이 요만큼이면 되고,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잡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거실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팬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넣은 거거든요. 원래 이걸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장스팬이다 보니까 이거를 하중을 부담할 수 있는 목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벽체를 세웠어요. 벽체를 만들어서 스팬을 분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하겠지만 설계 단계에서 이 스팬을 먼저 고려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나 싶어서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하고 스팬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네. 자, 그래서 장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과정이 그 전에 말씀을 드렸다 생각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장선 플레이이긴 하지만 조립보에 대해서 기타 거기에다 좀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려고요. 요거는 그냥 그렇다는 것 좀 말이 꼬이네요. 여기 혹시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어설프게 되네요. 형편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글루램이나 아이조이스트 같은 거 쓰면은 스펠도 확 뺄 수가 있는데 비싸요. 그리고 제가 작업할 때만 해도 이 아이조이스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 없었어요. 그리고 글루램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걸로 장선을 하기에는 부담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걸 만들었어요. 요 조립보라는 건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합쳐서 기존에 그냥 스터드용이 아니죠. 그냥 이게 아마 몇 인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조립보를 만들었어요. 장성거리를 붙여주고 장성거리는 이렇게 전용 못이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장성거리용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거리용 못으로 나오는데 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집 지을 때만 해도 리서치를 해봤을 때 센코에서 나오는 게 전용 못이 있었어요. 얘보다 더 길었고 얘는 한 3cm? 정확하게 3.5cm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못은 두툼한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짧고 이게 매뉴얼의 규정에 맞게 나온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국내는 이 못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센코 가면은 이 행거용으로 장성거리용 이런 못으로 전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일정상 맞출 수가 없어서 그거를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배송돼서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 친구를 그냥 썼어요. 이 친구랑 썼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데크 작업할 때는 이게 아니라 저는 피스를 썼어요. 피스가 이건 제가 그냥 아는 이게 정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스가 보면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나사못이 피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못은 그냥 이렇게 그냥 돼 있잖아요. 꽈배기 못은 비틀림만 있는 건데 피스는 이렇게 생겨 있다 보니까 여기가 힘을 받으면 깨진대요. 부러져 버린다는 거죠. 아예 절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홈이 있으니까. 근데 못은 그런 게 없으니까 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조주택에서 부러지면 곤란하니까 절단이 돼 버리면은 안 되니까 못을 쓴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피스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목재용으로 보면은. 여기는 안 부러지는 거죠. 이쪽이 부러지는 건데 어차피 여기는 깊이 박혀 있는 거니까 여기는 홀딩 파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써도 80mm 이상 되면은 그리고 목재 데크용으로 나오는 두꺼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번에 썼던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데크용 피스를 쓰면 어떨까? 두꺼운 데크용 피스를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집을 지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피스를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레일건을 쓰는 이유가 저는 속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저는 속도 때문에 못을 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재 전용으로 나온 그런 요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피스를 쓰면 더 이게 홀딩 파워도 훨씬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착력도 좋을 것 같고 나사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하는 내내 했는데 검증된 게 아니다 보니까 집에는 어쨌든 피스 사용은 금기로 돼 있어서 전용 철물에는 전용 못을 쓰는 거고 또 프레이밍에는 프레임용 못을 쓰는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그 이유가 피스를 일일이 박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타협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장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장선을 만들었냐? 제가 좀 얘기가 너무 중구난방이네요. 이게 좀 죄송합니다. 예. 왜 만들었느냐? 아까 전 다시 돌아와서 요걸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요런 것들. 근데 요게 어떻게 생겨 먹었냐? 제가 이렇게 가면 예. 자, 보시면 여기에는 없는데 요 벽체예요. 요 벽체. 요 벽체가 조금 줄일게요. 아까 전에 거실에 제가 만든 벽체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시면 목재가 이게 제일 긴 사이즈거든요. 제일 긴 사이즈였어요. 그게 아마 길이가 6m가 아마 6m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피트짜리가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구할 수 있는 12 목재인데 12에 20피트짜리 목재인데 이게 끝까지 못 가죠. 저희는 가로가 이 지금 폭이 얘가 이게 6m 50이거든요. 이 폭이 6m 50인데 목재가 없는 거죠. 6m짜리밖에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 벽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예, 장선이 걸리고 반대쪽에는 또 이런 식으로 장선을 걸게 하기 위해서 벽체를 만든 거고 이렇게 보시면 예, 그리고 이쪽으로 아까 전에 만들어진 그런 조립보는요 사진이 지금 없는데 그 조립보는 어디에 쓰였냐 예, 이쪽에 쓰였습니다. 이쪽에 벽체 옆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조립부는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는 문제는 6.5m짜리 목재가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중간에서 이런 데 잡혀야 되잖아요.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다 이런 식으로 장선을 놓은 거죠. 조립부를 해서 여기다가 걸어서 장선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립부를 만들어서 장선이 스팬이 안 될 경우 목재를 없다면 조립부로 할 수가 있다. 근데 조립부에는 장선거리가 필요하고 물론 장선거리가 필요 없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립부를 위에다가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예. 뭐 생각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돼요. 아이디어를 내서 하면 되는데 저는 저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장선거리 할 때는 전용 철물이 있고 거기에 맞는 못이 있다는 거 그것들은 미리 구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두꺼운 제 생각에는 예,
그 데크 만들 때 혹은 뭐 정자 같은 데 쓰는 두꺼운 피스가 있어요. 굉장히 짱짱해요, 보기에도. 그런 것들로 해도 되지 않을까. 장성거리 철물에 사용되는 어떤 못은 그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 하실 때 미리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해요. 위치 잡기가, 이거 일일이 위치 잡기가 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요 걸 때 가이드가 이거 참 애매하네요. 그래가지고 요 폭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하실 때 약간 여유 있게 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장성 낄 때 나무가 좀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여유 있게 위치를 잡으세요. 그리고 참 영상이 좀 의미가 없네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아휴. 그리고 예, 그 정도? 그래서 조립보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도 보시면 이 계구부인데요. 2층으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구부인데, 계구부도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이 폭은 얼마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 길이, 전체 길이가 얼마여야 되는 거, 계구부 사이즈가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은 미리 나중에, 이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런 블러킹은 미리 다 만들어서 조립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보시면은 미리 블러킹을 다 해주시고, 조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올리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램프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클램프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매번 강조드리지만, 클램프가 여러 사람 몫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여기 보면은 하나, 두 개예요. 거실 쪽은, 그러니까 내력벽이 받쳐지지 못하는 거실은 저는 이중 장선을 썼어요. 이 12피트짜리인데, 아니 12인치짜리 거예요. 제일 넓은 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넓은 건데도 저는 이중으로 다 작업을 했거든요. 거실에 얘네들을 보시면 이거 다 이중이에요. 두 개씩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게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얘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폭이 2.54인치만큼, 2.54인치인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나요? 그러니까 요거 폭 하나만큼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잖아요. 장선이 그만큼 두꺼워졌으니까. 이게 아마 3점 몇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인치가 2.54니까 1과 2분의 1인치만큼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단열재 넣기가 조금 까리해져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 쓰인 거는 크나우프인가? 걔를 썼거든요, 일부러. 걔는 넣으면은 조금 저거 되잖아요. 이게 눌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넣긴 했거든요. 벽체 쪽은 자립식을 썼기 때문에 다 잘라야 됐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다면. 근데 여기는 그나마 크나우프를 써가지고 그만큼, 근데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위쪽, 저도 했는데. 단열재 작업이 살짝 까다로워집니다. 저처럼 하면, 이중장선으로 하면은 여기가 폭이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1과 2분의 1인치만큼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단열재는 다 이게 규격화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번거롭죠. 많이 번거로워요. 요 부분은. 아마 잘랐을 거예요. 집사람이. 여기는 아내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했나?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다만 그런 거죠. 이게 외벽 쪽이라면 뭐 압축이 너무 된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좀 되는데, 그나마 집 내부의 단열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조금. 그래서 제가 아마 그냥 꾹 눌렀던 것 같아요.
자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잘랐나? 잘랐던 것 같네요. 제가 그냥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래서 이게 조금 번거로워진다는 거,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만큼 다락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짱짱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느낌이 달라요. 올라가 보면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장단이 있다는 거, 단열재 작업할 때 조금 까다롭다는 거. 대신에 또 장점은 나중에 그 석고 작업할 때 이게 약간 좀 유도리가 생겨요. 피스 박을 자리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피스 작업할 때 살짝 좋습니다. 기존에 그냥 예, 장선 하나로 하면 이게 피스 중간에, 그러니까 이 석고 보드를 중간에 위치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장선이 이렇게 있으면 석고 보드가 어떻게 놓이느냐, 이 중간에 이렇게 놓이잖아요. 잘 못 그리겠네. 중간에 놓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피스를 박단 말이에요. 중간에. 그러니까 못자리가 살짝 부족한 거죠. 근데 얘는 어쨌든 뭐 장선이 이렇게 놓인다면 장점이 이거예요. 뭐 큰 장점은 아닌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요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똑같은 거긴 한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아마 제 경험엔 못자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다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피스를 박았던 것 같아요. 천정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이렇게 거실을 좀 넓게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도, 대신에 조금 그만큼 스팬이 넓어졌으니까 이중 장선을 쓰는데 단열재 작업할 때 좀 까다로울 수 있고, 석고 작업할 때는 장점이 많죠. 예. 석고 작업할 때는 장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제 경험엔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뭐 혹시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골조가 끝났다고 해서 집이 막 굉장히 튼튼한 건 아닙니다. 위에 올라가 보시면 정말로 막 움직여요. 프레임이, 사람이 걸어 다니면 움직여요. 근데 이건 나중에 외부 OSB를 다 둘고 나면 짱짱해집니다. 혹시나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선을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장선은 사실 이 뒤로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그냥 장선 올린 게 다니까. 그리고 장선 올리고 조립부에 장선거리에다가 행어에다가 장선 끼워 넣고 조립한 게 사실 단데,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블라킹을 해야 되는 거죠. 블라킹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왜냐면 이게 틀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들이니까. 블라킹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갔던 것들이고, 그리고 블라킹도 이 매뉴얼이 있으니까 몇 미터 간격으로 블라킹을 해주셔야 되고, 블라킹 할 때도 약간 제가 사진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일일이 그걸 찾으려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버릴게요. 그리고 여기 제가 뭐 오시는 분이 많지 않은 그런 거에서 뭐 피드백이 적긴 한데, 보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보신 분 중에서 뭐 대부분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러면 또 그거 참고할 수 있고. 다만 뭐 저는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런 거는 뭐 신경 안 쓰니까. 뭐 블라킹도 보면은 장선이 이게 장선이라고 할게요. 장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아마 1.8m였나? 블라킹 간격이 1.6m인가 1.8m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 간격이 1.8m 되면은 블라킹이 설치가 돼야 될 거예요.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1.8m가 되면 블라킹에 넣어야 될 거예요, 아마.
아마입니다. 아마. 퍼헥스예요. 그런데 블럭킹 넣는 것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넣는 분도 있고, 똑같은 일렬로 이렇게 넣는 분 있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작업들 하시는 분. 이 장점이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열재 넣기 좋아요. 단열재 길이에 맞춰서 딱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그게 굉장히 편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단열재 넣을 때 좀 불편해요. 네. 잘라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는 1.8m가 되겠지만 여기는 1.8m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것도 일일이 설명 좀 나중에 단열재 작업할 때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참 그렇네. 요렇게 작업을 할 때랑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요렇게 블락킹을 똑같은 일직선상에 놓고 블락킹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엇갈려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엇갈려서 했어요. 왜냐? 못 박히게 좋아요. 그리고 못을 좀 더 정확하게 박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퉁퉁퉁 박을 수 있고, 이렇게 퉁퉁퉁 박을 수 있고, 이렇게 퉁퉁퉁, 이렇게 퉁퉁퉁, 이렇게 퉁퉁퉁 박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못이, 이거 무슨 못 박기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정확하게 박힐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단점이 뭐냐? 이렇게는 박죠, 처음에는. 얘도 이렇게 박으면 돼요. 근데 얘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대각선으로 박아야 되는 거예요, 못을. 이렇게. 혹은 얘는 또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러니까 45도로 박히는 거죠, 블락킹이.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저는 이게 좀 구조적으로 좀 덜 탄탄하지 않을까. 블락킹 이게 장선이 이렇게 있으면 못이 이렇게 박히면 90도로 정확하게 박히는데 얘가 이렇게 박히거든요. 이걸 안 하려면은 이렇게 대각선을 하려면 못이 45도로 이렇게 박혀버리니까 45도도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홀딩 파워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이 방법 수고스럽지만 나중에 단열재 작업할 때 수고스럽겠지만 이 방법을 택했어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 이거.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 블러킹이 하중을 잡아주느냐, 제가 찾아본 것들에서는 하중을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찾아본 것들에서만 그렇습니다. 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얘네가 무게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못으로 몇 개 연결된 게 뭐 얼마나 무게를 잡아주겠어요. 결국엔 못 3개씩 박혀 있는 건데 양쪽에. 그러니까 블러킹이 하중을 잡아주는 건 아니고 나무가 틀어지는 거를 잡아주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블러킹이 조립이 돼도 이런 식으로 못이 박힌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방식이 나중에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쯤은 블러킹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얘가 들어갔을 때 짱짱한 거는 분명히 짱짱합니다. 예. 지붕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얘네들이 블러킹이 안 들어가고 장선만 걸려 있을 때랑 블러킹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았고 흔들어 보면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거는 서로 잡아주니까 그런 거지 위에서 내리는 하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고려하셔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블러킹 사진 일단 간단하게 몇 장 올리고 그거에 대해 제가 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게 뭐 하나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네요.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좀 횡설수설하고 정신 없는데 중간에 저 편집도 안 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34분 조금 넘었는데 그냥 통째로 올리려고 해요. 예전에 뭐 타이틀도 올리고 했는데 아마 타이틀 그런 것도 없이 이제는
올릴 거예요. 이게 다 또 나름 편집,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타이틀 만들고 막 이랬는데 제가 지금 막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이래저래해서 가지고 형편없는 영상이지만 두서도 없고 그렇긴 한데 그냥 시작을 했으니 마무리는 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올릴게요. 그냥 이런 인간도 있구나 하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그렇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예, 영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안녕.